이런 물건 하나 있으면 그 동네 유지라고 소문날 만한 상당히 규모 있는 건물이 아주 싸게 나왔습니다. 3층짜리 15억 건물인데요. 10억이나 폭락하여 현재는 5억대입니다. 1층 상가 5개, 2층 상가 6개, 3층은 주택입니다. 인근 유명 관광 지역이 있고 중심 상업 지역이다 보니 보는 것처럼 해당 건물에 공실이 없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싸고 좋은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먼저 주출입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층이고요. 여기 상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좀 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2층이 이제 그 또 상가, 3층은 주택 겸 또 옥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로변 사거리에 잘 접해 있는 게 위치도 괜찮습니다. 뭐 나쁘진 않아요. 중심 이게 이제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상업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지은 지 이게 2004년 승인 건물인데 사실상 지은 지 20년 차가 넘어가죠. 근데 이제 이따가 볼 텐데 외관이랑 내부가 약간 수리가 한 차례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가 이렇게 연차가 좀 오래됐으면은 사실 좀 관리가 안 되고 그러는데 외벽이나 건물 상태나 그 다음에 상가 지금 위점되어 있는 상가들도 유리창이나 이런 것도 깔끔히 되어 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제 옥상인데요. 옥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방수 공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1층하고 1층에는 이제 각각 상가가 총 이제 5개로 구획돼서 쓰고 있는데 2층은 도면상으로는 이제 출입문이 6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6개로 볼 수가 있는데 저렇게 한 개로 통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낙찰 받고 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쪼개서 상가를 여러 개 임대를 놓을 수가 있다는 게 또 특징인 그런 물건입니다. 이제 주변 상황은 이렇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건물이 뭐 있고 듬성듬성 있긴 한데 이따가 들어오는 데서 볼 텐데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이고 시장도 좀 가깝고요.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층 주출입구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천장, 그다음 벽면, 바닥, 그 다음에 이 측면에 보면은 전기 계량기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그래서 총 7개 달려 있고 밑에는 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측면에도 이렇게 또 2개가 달려 있고, 그래서 정확히 개수는 세봐야겠지만 아니 그 개수보다는 이제 각 호실에 물려 있는 걸 봐야겠지만 여튼 계량기가 좀 달려 있었고, 천장이랑 벽면 같은 경우도 페인트를 보면은 좀 칠한 게 느껴지죠. 바닥도 보면은 생활 물품이나 일반 쓰레기가 있어서 미간을 해치는 그런 느낌도 없었고요. 깔끔하게 청소가 된 그런 느낌입니다. 정면에 보면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고요.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1층 이제 중간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흔한 화장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 층마다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2층에도 이제 화장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어요. 2층은 좀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자체가 이게 건평이 거의 300평이다 보니까 이 통로랑 그 다음에 계단 사이, 그죠? 그리고 좀 넓게 넓게 빠진 모습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 벽면 천장도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 2층도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총 그 6개호로 그 분할이 되어 있는데 하나로 저렇게 사무실로 통으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에 텍스랑 벽면, 유리창, 통창부터 해갖고 난간까지 파손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 보였습니다. 깔끔하죠. 2004년이니까 벌써 21년 차 건물인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컨디션을 갖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측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본건 대지 옆에 빈 공간이 있어 갖고 여기를 전부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측면도 보면은 타일이나 뭐 유리가 깨지거나 탈락된 부분은 없었고요. 그리고 옥상이 살짝 보이죠. 그리고 이제 주위를 이제 살짝 보는데 주위가 보면은 이렇게 큰 건물들이 있고 대부분 이제 상가 건물, 주택도 물론 있고요. 상가 건물하고 시장도 보이고요. 그리고 좀 더 돌아보면 바다도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저렇게 이제 보이는 게 차가 방금 지나가죠. 저쪽이 이제 메인 도로긴 해요. 그래서 메인 도로에 이제 상가 건물이 좀 많이 있고 뭐 편의점도 있고요. 약국도 있고 의원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메인 도로에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상가 건물이랑 그 다음에 저 앞에 시장 보이죠? 수산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완전 이제 뭐 서울 수도권은 아닙니다. 많은 상당히
괜찮은 위치에 입지에 자리 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입니다. 본건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경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반경이 대략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읍내에 접해 있고 뭐 관광공서랑 그 다음에 식당, 버스,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 등등 여기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중심 상업 지역이고 완전하게 이제 떨어지거나 좀 홀로 있는 그런 건물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서해안, 여기가 이제 안면도거든요. 그래서 안면도 하면 사실 유명한 게 여기가 꼬치 해수욕장이 있고요. 이런 해수욕장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를 따라서 그 펜션이나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안면도 읍내고 해서 읍면 한가운데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꼬치 해수욕장,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해수욕장까지는 뭐 10분, 차로 30분, 그 다음에 3km면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있다, 매우 가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본건이 이제 안면도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제 태안군청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41분 그리고 30km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쪽이 꼬치 해수욕장이 있었고요. 이런 쪽이 전부 다 그 해수욕장이고 관광지 태안 해안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해 쪽으로는 이제 유명한 관광지 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쪽이 보시면 서해안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여기 안면도인데 여기 대천 IC가 있습니다. 이쪽이 대천 서해안 고속도로에 좀 유명하죠. 이쪽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제 태안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대천 IC까지도 보면은 48분, 키로수로 따지면 3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도 뭐 4, 50분이면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서해안 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남 도청까지가 여기 본건이 있고, 도청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1시간 정도 걸려요. 도청까지는 좀 거리가 있죠. 55km 정도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이게 이 반경이 대략 한 30km 정도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이제 태안군청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이제 보령,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 홍성이랑 서산 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면도에 이렇게 바다 쪽에 가까운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도인데요. 지적도를 보면 땅이 여기 사거리죠. 잘 물려 있고 땅이 이렇게 좀 직사각형으로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도 이제 빈 땅이 있었는데 여기 답이었죠. 그래서 본건 사실 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제 차를 좀 대고 진입로를 이렇게 해서 좀 들어가서 주차장은 이제 완전히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어요.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땅이. 그래서 아마 한 요 정도까지만 본건 땅인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남의 땅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차를 뭐 주차를 하면은 뭐 이런 쪽에 돼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주차를 해서. 아니면 여기 앞에 공용 주차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이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드론에서 봤을 때 옥상 부분인데 제가 이제 수리를 좀 된 것 같다 말씀드린 게 요거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밑에서 보면 이게 안 보이죠. 그 2층도 3층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을 통해서 이거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주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평 정도가 되는데 이 옥상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2층 여기 텃밭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작게 그네도 만들어 놨고 바베큐장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3층 주택이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3층에 거주하면서 1, 2층 월세를 받아 먹는 뭐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건물 상태도 이게 보면 이게 2004년 승인이거든요, 건물이. 그러면 21년 차예요. 근데 이제 보통 옛날 건물 같은 경우 이게 초록색이 많아요. 초록색 건물이, 초록색 바닥 방수 페인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회색이죠. 그래서 최근에, 아주 최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수리를 했다. 이게 보이시죠? 갈라지거나 뭐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리를 한 흔적이 보이고, 이 벽면도 보면은, 이 벽면 보이나요? 이 벽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수리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2층 옥상인데 여기도 보면은 아까 이렇게 바베큐장이 있었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2층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옥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조경욱이나 뭐 텃밭으로 꾸밀 수 있는 이렇게
잔디나 이런 게 살짝씩 있었고, 바닥도 보면 여기가 약간 균열이 있긴 한데요. 요 정도 상태면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3층은 혼자 단독으로 쓸 수가 있는 주택이다.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 빨간색이 전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그래서 이쪽부터 해갖고 전부 이렇게 상업지역에 있고, 본건이 이렇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축소를 해보면 이쪽만 상업지역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시장이 있고요. 그래서 넓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매각 대상을 좀 보면요, 땅은 아까 본 것처럼 한 필지입니다. 이게 157평이고, 그리고 건물 2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1층에서 3층까지 총 한 28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200평 넘어가면 거의 중대형급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 300평이죠. 그래서 땅도 크고, 그래서 이런 건물 갖고 있으면 그 동네에서 유지라는 게 이제 동네에서 소문이 쫙 나죠. 그래서 좀 더 이 건물주라는 어떤 인식, 그리고 좀 있어 보이는, 그 동네 말 그대로 유지죠. 이 건물 갖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건물이 매우 싸졌다는 게 좀 특징인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위반 사항도 없고요. 괜찮죠. 그래서 1층, 그래서 1층에는 뭐 소매점, 학원, 일반 음식점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1층이 한 102평 정도 돼요. 총 6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축물 대장상 하자가 없고요. 그리고 보면은 주차장이 5대 돼 있는데요. 사실상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용 승인일이 2004년입니다. 그리고 뭐 변동일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학원에서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위반이 아닌 이상은 어차피 요거는 세입자 입맛에, 업종에 맞춰서 이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2층은 또 학원, 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고, 3층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좀 자세히 보면요, 1층에 여기 위에가 1층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출입문이었었죠. 그래서 상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음식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수학학원, 그 다음에 여기 또도 사무실,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또 사무실에서 총 1층에는 상가가 5개 있어서 평수는 한 102평 정도 됩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2층은 근데 제가 상가를 6개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지금 현황상으로는 통으로 같이 쓰는 것 같아요. 하나로. 그래서 총 이제 102평인데요. 주출입문이 여기 있고, 그래서 올라가면은 화장실이 있었고, 2층에 이제 문이 닫혀 있었죠. 그래서 이 복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호가 하나, 2개, 3개, 4개, 5개, 6개. 그러니까 6개로 구획이 돼 있어요. 도면상. 그래서 요거를 통으로 터서 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튼 이제 상가 월세 놓는다고 하면 이렇게 작게 큰 평수 세입자 구하기가 사실 읍내나 서울 대도시 수도권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상가를 크게 쓰는 그런 어떤 업종이나 임차인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작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낙찰 받는다고 하면은 작게 해서 월세를 좀 많이 받고 그런 식으로 임대를 짜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3층입니다. 3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까 옥상 테라스였죠. 그리고 좀 옥상 계단 올라가면 이쪽이 이제 주출입문이고요. 그래서 방이 총 4개예요. 근데 5개거든요. 실상은 방 하나, 방 2개, 방 3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창고로 그냥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은 총 4개, 그 다음 화장실은 하나, 2개, 그래서 화장실 2개. 평수는 72평이에요. 엄청 크죠. 그래서 사실상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임대를 놓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논다고 하면 이거는 최상이죠. 왜냐면 이런 테라스도 이용하고, 그래서 아파트로 치면 뭐 한 4, 50평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아파트 들어가면 사실 거주 비용, 관리비나 뭐 그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차라리 아파트 살 돈으로 여기 3층을 내가 입주를 하고 1, 2층을 건물 관리하면서 1, 2층 상가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 월세 받는, 그러니까 노후나 이제 어떤 은퇴용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는 게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물건이에요. 임차인입니다. 먼저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아까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단점은 인수금이 1억 7천 정도 있어요. 이건 이제 제 추정이에요.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보면 최선순위 일정이 요거 있는데, 2021년 8월 6일이 뭐 전세권으로 최선순위일이 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말소기준 등기가 아니에요. 근데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조건에서는 얘는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등기부를 보면요, 여기 근저당권자가 농협인데 이게 이제 2022년 5월 10일 이게 이제 최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농협이 보통 제가 농협에서 대출을 저도 이제 대출 받으면은 보통은 이제 채권 최고액을 130% 정도 잡아요. 120%나. 저 있을 땐 130%였는데 지금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튼 요거를 130% 나누면 대략 한 4억 8천, 5억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농협이 대출금, 농협 대출금이 5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농협 대출일로 보면은 이제 이게 말소 기준일이 요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고 배당 요구를 잘 했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그 말소, 그러니까 배당금에서 받아 나가요. 지금 선순위니까. 그래서 말소 인수는 해야겠지만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돈 받고 나간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3천만 원 돼 있죠.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전세권자인데 얘는 인수해야 돼요. 3천만 원 인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같은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입일자를 보면은 2024년 2월 16일이니까 후순위라 뭐 말소 대상인데 요걸로 보면 또 선순위예요. 근데 확정일자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애매하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애매하니까 일단 물음표 쳐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인수로 써놨는데요. 보시면 인수는 아니에요. 보시면 말소 기준일이 인수네요. 인수. 왜냐면은 전입일자 빠르죠. 22년 5월 10일 빠릅니다. 확정일자도 있어요. 근데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이거 보시면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얘도 인수 4천만 원. 그리고 얘도 보면은 7천만 원인데 배당 요구 안 했어요. 얘도 인수. 배당 요구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2천에. 근데 보면은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4년 3월 8일인데 그거 안에 다 했단 말이에요. 인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4천만 원이죠. 얘는 인수예요. 배당 요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권자인데 배당 요구를 했죠. 그래서 얘도 이제 배당 받고 나가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보면은 지금 1억 8천, 1억 7천, 1억 7천 정도 돼요. 대략 3천만 원 4천, 1억 4천에 8천이네요. 대략 1억 8천. 근데 여기 물음표 있죠. 여기가 또 2천만 원이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최악으로 가정하면은 인수금이 최종적으로는 2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까지는 2억까지도 인수금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지금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거 떼보고, 이런 거 저도 떼보긴 했거든요. 떼보고 말소 기준이랑 맞춰보고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수금은 2억 정도다. 그리고 보시면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있죠. 아까 임차인들이 보면은 유치권 신고를 뭐 다 했어요. 보시면 어디 뭐 수리해갖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건물 외관상 뭐 수리해 볼 만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옥상에 뭐 방수 페인트 발라놨지. 그래서 지금 유치권 신청 채권자가 유치권 신고는 이제 그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게 그 신고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협에서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 5억이 아니라 더 밑으로 떨어질 테니까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이제 농협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권리관계를 확실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치권 신고가 들어오면은 이제 농협이잖아요. 은행은 절대 이제 손해보는 짓은 안 해요. 그래서 유치권 신고가 사실상 이제 성립 요건이 안 된다. 그래서 유치권 배제해달라. 신청서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 채권자로부터 제출됨. 이건 은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지금 이제 이렇게만 봐서는 건물 외관상으로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뭐 시설 수리나 이런 게 안 보이는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좀 정확히 알려면은 은행 있죠. 신청 채권자에 대해서 전화해 갖고 물어보면 돼요. 아니면 방문하거나. 그러면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듣는 와중에 이건 유치권 성립 안 되겠구나 되겠구나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감정가가 15억이고 5억짜리다. 그리고 이렇게 됐고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까 이제 인수금이 2억 정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징적인 거는 건물이 엄청 커져. 근데 위치가 뭐 괜찮지 뭐 나쁘진 않아요. 인근에 보면은
유명 관광지부터 해갖고 그 상업지역 중심지역에 있다 보니까 건물 외관에서 보는 것처럼 공실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별로 없었죠. 그렇죠? 1층에도 거의 다 차 있었고, 물론 이제 장사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도 최근에 수리를 한 것처럼 보여서 옥상, 바닥, 벽면, 천장도 페인트가 잘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또 빼먹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1층에 우측 2호라고 돼 있어서 보증금 4천에 35 근데 인수 배당 요구 안 했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21년부터 2024년까지 임대차 신고를 4천에 35로 했어요. 근데 보통은 경매 들어가면 월세 안 내요. 그래서 아마 이 보증금에서 월세가 까여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 4천 인수금이 좀 더 줄겠죠. 뭐 3천 몇백만원, 3,500이나 몇백만원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인수금액은 이렇게 좀씩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 자체가 크다 보니까 감정가가 15억이고 지금 10억이나 폭락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도 사실 뭐 5억 가지고 그 다음에 뭐 10억 있으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죠. 근데 이제 지방으로 이렇게 좀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건물이 크고 거의 중대형 평수죠. 건물 평수가 거의 300평이 가까이 되니까 땅도 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울에 아파트 살 돈으로 지방에는 진짜 유지, 이 동네에서 이 3층짜리 건물 사면은 동네의 유지라고 소문이 다 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개사들이 오히려 이제 매물 구하러 막 그 영업하고 할 때 좀 더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건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3층이 주택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수도권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 쪽에 좀 그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지방 쪽으로 은퇴해서 좀 조용한데, 하지만 생활비나 이런 건 있어야겠고, 그래서 이 은퇴 자금으로 1, 2층 건물 관리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들, 거주 비용도 아낄 겸 해서 이 3층이 30평이고 거의 한 70평대고 앞에 테라스도 있으니까 굉장히 고급 주택 못지않은 큰 평수를 자랑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좀 그 용도가 다양하니 그런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적합한 물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